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 코너가 새롭게 변경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광고 카피라이부터 인터넷 신문 편집장 그리고 기업 교육 전문가까지 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의 글 쓰는 노하우를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이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합격을 이끄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신 조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머 감각이라는 이 키워드가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웃는 거를 내가 들어주는 리액션에 대한 걸 또 얘기해줘서 네. 상당히 좀 신선하게. 첫 번째가 키워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란 단어를 쓰지 마세요. 매장 방문을 실제로 하고 자소서까지 이렇게 기술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주 진솔한 네, 정말 사례가 아닐까. 한번 만나보고 그렇군요. 싶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국내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주 인기 강사라 들었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얼마나 혹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볼 수 있습니까? 직접 만나진 않았겠죠. 근데 네네. 자기소개서로 만났던 친구들이 한 그 정도 되는데 네. 기억에 남는 사례들도 많고 그러시죠. 갈수록 자소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취업 네. 준비생들이 따르는 이유가 이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모 대기업에서 채용 인사 담당자이시기도 했고 그러시군요. 또 대졸 신입 채용 면접 문제 개발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제 척하고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턱하면 단가 나온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께서 앞으로의 활약 기대가 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조민영 멘토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조민영 멘토님 오늘 저에게 알려주실 비법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요새 네. 이제 채용은 기업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네. 직무를 갖다가 먼저 타겟팅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두 MC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제일 대표적인 게 영업 직무거든요. 네, 영업 직무. 네. 영업 직무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OX. X. 오! 왜 옵니까? 보통 사람이- 영업 그럼 제품을 많이 말하거든요. 네. 다양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딜이 성사되니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 사람이 오할 것 같아서 그냥 X. 네네. 맞아요. 사실 옵니다, 이게. 네. 보통 영업 직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품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없으면 네. 자기소개서를 못 써요. 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말씀은 일단 직무 파악부터 시작을 해야 합격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 건데요.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취준생들의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합격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근데 경험을 갖다가 장황하게 일기 형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일대기. 일대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해외 연수를 미국 어디 뭐 뉴욕으로 갔는데 그 과정 통해서 느낀 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뭐 이런 거. 네.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원칙 중에 스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면접관 교육을 받을 때 예, 교재에 예. 나와요. 네네. 이 원칙에 맞게끔 답변하는 그 구직자 또는 자소서에 기술하는 그 지원자는 좀 높은 가산점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갖다 이 원칙에 맞게끔 쓰면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S가 네. situation, 시츄에이션. 네. 네. T는 뭘까요? 테스트. 네. 그다음 A가 액션. 예. 그다음 R이 이제 리절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시츄에이션,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MC 역할을 하는데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호응을 뭐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간결한 에피소드 형태로 써주면 네네. 그 공란이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자다 오백자다 이 그렇군요. 공란이.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직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또 직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치, 즉 스타를 이용해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필을 하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앞서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첫 단추는 영업 직무입니다. 근데 영업 직무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요, 사실은. 네.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오해를 덜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업 직무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직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업 직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케팅이라든지 소위 본사 스텝 직무로 시작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임원분들의 어떤 이력을 갖다 보면은 한국 총괄이라든지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네. 임원이 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야 또 영업 얘기야? 나 영업은 진짜 쓰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여섰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직군의 그 필요한 역량 실제로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단어를 네.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네. 이제 손 윗사람. 손 윗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매장 방문. 매장 방문. 매장 방문.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두 분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영업이란 뭐라고 했을 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마음은 설득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에서 맞닿는 분들은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품을 내가 판매를 하더라도 또 네. 내가 뭐 어디 백화점에서 영업 관리자가 되더라도 내가 좀 껄끄러운 상대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소서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손 윗사람이나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걸 좀 유념해서 제발 동아리 활동 이런 거 그만 얘기하고요. 네. 뭐 국토대장정에서 내가 사람을 구했다라든지 썼나요? 네, 그런 얘기 너무 싫어요. 식사합니다. 네, 너무 식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 방문인데요. 네. 이거는 문과생들의 저는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문과분들은 내가 지원한 회사의 네. 사업소라든지 그 영업장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직접 방문했던 그 지점, 네네. 점포 네. 이런 경험들을 갖다 자소서에 써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영업직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합격하려면 네. 어떻게 자기소개서 써야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스타 원칙들이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그 스타 원칙이랑 방금 말씀드린 그 영업 직무 이런 직무에서 대표적으로 원하는 역량들이 뭔지를 갖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말로는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실제로 합격하신 분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K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네, SK그룹은 총 5개 자소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항목이죠. 이게 지원 동기 항목이라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저희가 이게 천자라 너무 분량이 많아서 잘 쓴 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남다른 유머 감각입니다. 진정한 유머 감각은 웃기는 능력이 아닌 웃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항상 웃고 팀워크를 좋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스타 원칙을 한번 또 상기해 보세요. 학교에서 국제회계 외국인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주도했던 편안한 분위기는 팀원들을 더욱 친해지게 만들었고 팀원들 간의 협업을 통해 A+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락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계속 보실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학부 시절, 저는 사실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회계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영업 담당자의 필수 조건인 철저하고 풍부한 손익 개념을 갖추고 경영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은 수입 창출의 기본이 되는 의약품 영업 직무 담당자로서 유연한 업무 처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저만의 영업 전략으로 이제 SK 케미칼에 기여하겠다.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영상 전문가가 아니고 취준생들끼리 자소서를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가 잘 된지를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유머 감각을 왜 얘기하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게 이제 사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예. 첫 번째가 키워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 자기소개서에서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드릴 텐데 소통이란 단어를 쓰지 마세요. 소통이란 건 쓰지 말라. 네. 그 소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딱 들으면 머릿속에 안 감기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안 감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그냥 되게 착한 이미지만 떠오르는 뭐 성실, 정직, 열심히. 배려, 열심히 너무 싫어. 근면. 예. 더 싫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써버리면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는 채용팀에서 안 읽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채용팀에 근무할 때 자소서를 갖다가 이렇게 하드카피로 해가지고 네네네. 출력을 해요. 한 500명 거를. 예. 5시, 6시에 출력하거든요. 집에 가야 되는데 얘네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안 봐요, 그냥. 거의. 네. 예. 아무리 뭐 학교가 좋아도 안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소통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반면에 지금 작성하신 분은 유머 감각이라는 이 키워드가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중요한 게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보통 뭐 내가 남에게 대화를 잘한다, 소통을 잘한다 이런 걸 쓰는데 네. 유머라는 어떻게 보면 위트는 영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량 중에 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정의를 한 게 뭐냐면 네. 재한 씨처럼 이렇게 재밌고 웃기는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웃는 거를 내가 들어주는 리액션에 대한 걸 또 얘기해줘서 네. 상당히 좀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잘 된 자소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 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예, 예. 전공에 대한 애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맞아요. 회계학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영업사원에게 중요한 것 중에 일부러 한 가지를 뺐습니다. 어떤? 그게 바로 수치에 대한 능력입니다. 수리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사원은. 왜냐하면 하루 일과 마감 자체가 네. 내가 매대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발생시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학생 입장에서 만약에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런 내가 경영학과 전공자로서 회계 수업, 뭐 투자 관리, 회계 원리 뭐 이런 거, 원가 회계 들었다면 굉장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자기 경험들 전공 과목 중에서 네.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예. 별도의 어떤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런 네. 노력을 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뒤에 자신의 역량을 성과를 내는 데 쓰겠다고 자연스럽게 잘 푸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합격한 분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합격자의 성공담 말고 영업 직군에 도전하는 그런 취업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영업 직군에 지원하는 한 취준생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네. 언어 능력, 무역 실무 경험, 도전 정신으로 해외 영업에 지원하다. 해외 영업에 지원하기 위해 3가지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첫째,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캐나다 유학생활 5년으로 영어 실력이 우수합니다. 매일 단어 20개씩 외웠으며 CNN 방송 및 미국 드라마 시청으로 영어 능력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 하나만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 무역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인하대 글로벌 무역사업단에서 1년 반 동안 무역 실무를 하였습니다. 상해, 홍콩 등 해외 박람회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참가하여 수출 계약 4만 부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2011년 성남시 테니스 대회 우승을 목표로 6개월간 매일 아침 레슨과 동호회 사람들과의 트레이닝으로 대회에서 3등을 하였습니다. 저의 3가지 역량, 언어 능력, 무역 실무 경험, 도전 정신으로 해외 영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영업 직군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또는 뭐 나의 이름은 회사 이름 땡땡땡맨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자기 자랑을 조금 많이 늘어놓은 게 맞아요.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어때요? 자기 자랑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스타 원칙에 맞춘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예전에 봤던 사례에 보면은 A+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유머 감각을 통해서 정량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면 모르겠는데 그쵸, 그쵸. 첫 번째는 어느 회사를 지원한지를 드러내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자소서가 소위 이제 컨트롤 C V라 그래서 예. 그 복부 타는 자소서거든요. 딱 만들어 놓는 거죠. 네네. 네, 그런 느낌을 너무나도 물씬 주고 있어서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객관적인 결과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학 공부도 자신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 네.
그냥 예. CNN 시청했고 외웠고 요것만 있지. 아니 수출 계약 결과가 4만 불 달성이라는 결과는 네, 있잖아요. 그런 4만 것도 있네요. 불 달성은 있죠. 네. 이게 나열식으로 돼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물론 어학 점수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좀 드러내고 이거를 바탕으로 또 그 다음 경험이랑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전혀 독립적인 얘기들을 나열하고 있기 네. 때문에 글의 어떤 몰입도를 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열식으로만 쓰지 그쵸. 말고 한 가지 소재를 정해서 좀 진솔하게 풀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엔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을지로 가구거리의 영업 특징과 영업 이점을 분석한 경험이었습니다. 경제 수업을 통해 4개월간 서울시 을지로에 있는 총 64개의 가구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교수님께서 나중에 활용해도 되냐 하시며 결과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가구점 방문을 통해 상대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때의 방문 시간, 표정, 자세 등에 관해서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분석력과 접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샘의 1등 영업사원이 되고자 지원을 합니다. 네. 라고 있어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글은 어떤가요? 매장 방문을 실제로 하고 자소서까지 이렇게 기술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방문만 했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기술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샘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그 한샘은 이제 SC라 그래서 네네. 컨설턴트 직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문했던 경험들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앞에 지원하신 그 분보다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노력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문장이 되게 간결하세요. 맞아요. 네, 사족이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문장이 잘 정리가 돼서 아주 진솔한 네, 정말 사례가 아닐까. 한번 만나보고 그렇군요. 싶어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네, 잘 썼네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문장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매장 네, 방문이라는 방문, 그렇죠. 키워드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조민영 멘토님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재환 씨 오늘 어땠어요? 그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네.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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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